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최요한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자, 평론가님 우선 이 올림픽에서 이렇게 외교적 보이콧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꽤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예.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76년도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시에 그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친선 럭비 경기를 한 뉴질랜드의 올림픽 참가가 허용되니까 아프리카 28개 나라가 불참을 선언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 다음은 이제 유명하죠. 냉전 때문에 198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그 하계 올림픽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 서독, 우리나라, 일본을 포함한 서방진영 45에서 50개의 나라가 불참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제 그때 중소 국경 문제로 인해서 그때 중공이었죠, 중공. 중공. 예. 오랜만에 쓰는 단어인데. 그렇네요. 예. 여기도 중공도 불참을 했고요. 여기에 보복을 한다고 그 다음 1984년 미국 LA 올림픽, 하계 올림픽에서도 당시에 소련, 독일 민주공화국, 이거 동독이라고 하고요. 예. 알바니아 등 동북권 15개 나라, 또 이제 뭐 이란, 리비아 등등이 이때 이제 그 불참을 하게 되고, 했었군요. 예. 그때 또 뭐 특히 루마니아는 또 소련과 달리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좀 소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독립적인 의지를 표명해서 했고. 그렇군요. 그때는 또 이제 중공과 유고슬라비아도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이게 한 서너 번 뭐 있었던 거죠. 서로 그냥 주고받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냉전 시대에 불행했던 거죠. 1980년에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그 다음에 4년 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올림픽, 그 다음이 이제 우리 1988년 88 서울 올림픽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88년도 우리 서울 올림픽은 미국, 소련, 중공, 그렇죠. 독일, 그때 서독하고 동독, 일본은 거의 모든 IOC 회원국이 참가했었고, 또 북한을 비롯해서 쿠바, 알바니아, 마다가스카르 등등 7개 나라가 있었거든요. 북한이랑 친했던 나라, 그 나라들은 불참을 불참했고. 예. 자, 그런데 미국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인 보이콧을 마침내 공식화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인권 유린을 감안해서 그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것은 선수단을 가서 이제 열심히 그 미국 대표로서 뛴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표로서 뛸 때 개회식, 폐회식 등 행사할 때 정부 사절단이 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할 수는 없다. 이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다라는 의미이고, 중국이 또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권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조처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연쇄 동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뭐 미중 정상이 이제 화상 회담은 했지 않습니까? 뭐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근데 그 이후에도 그냥 외교적 보이콧까지 결정한다는 건 두 나라 관계가 더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하는 조치를 결연하게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에 실제로 미국의 결정을 따르는 나라가 있었나요? 일단 이제 제일 먼저 뉴질랜드와 호주 두 나라가 네. 똑같이 이제 외교적 보이콧 선언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뭐 뉴질랜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호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예. 다시 또 중국이 호주의 석탄을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경제 교육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예. 근데 중국이 호주 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좀 알려지면서 이 중국이 이제 안보 위협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중국의 체포돼서 아직 풀려나지 못한 두 명의 호주 국민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인데, 예, 이게 우려를 표했는데, 여튼 뭐 호주가 지금 중국과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을 거예요. 지금 중국이 호주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다고요? 예전에 그런 그래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주가 제기하는 이 문제는 모두 조작된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뉴질랜드와 호주가 가장 먼저 그렇네요. 중국에 대해서 같이 외교적 보이콧, 미국의 발맞춤 외교적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아니 뭐 또 다른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각국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할 것 같긴 해요. 예. 사실 미국과 중국이란 세계 패권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계산기를 두들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외교적 보이콧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영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 영국하고 캐나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똑같이 미국과 똑같은 이유예요. 이제 중국 당국이 신장에서 인권 탄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선수들은 파견하되 정부 사절단 보내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캐나다도 주스틴 트루도 총리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뭐랄까요, 입장이 조금 좀 애매한 그런 나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유럽 연합이 가장 좀 복잡합니다. 유럽 연합이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미국이 보이콧을 한 이유로 내세운 이 중국 내 신장 자치구의 인권 문제에 동조는 하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회원국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뒤를 잇게 되는 이제 올라프 숄츠 총리, 총리는 중국에 대한 정책 윤곽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독일은 더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는 협력이 유럽과 독일에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외교적인 수사죠. 예. 하여튼 중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프랑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조율해보겠다. 이 정도의 모호한 입장 취하고. 프랑스는 아직 조금 미국에 좀 얄밉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최근에 호주 잠수함 미국에서 그냥 계약했던 걸 깨버리고 미국에서 그냥 핵 잠수함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호주에? 이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는요. 사실은 서방 진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중국과 경제를 얽혀 있는 유럽 회원국들이 네. 이 중국만 눈치 보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 그래야 뭐 양쪽 미국도 다 눈치 눈치를 보는 거죠. 봐야죠. 예, 예. 예. 봐야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예. 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국제 현실이 예. 보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유럽 예. 이야기까지는 했고 여기서 이제 뭐 유럽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예. 한국 정부도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입장 이게 참 되게 어느 나라보다도 곤란할 것 같은데 아직 뭐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 한국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예, 예. 예. 그 백악관이 이제 그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 예. 여러 번 이제 그 한국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예. 국가 정상이 직접 한국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것은 처음인데요. 그래요. 자,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 외교적 보이콧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은 이 외교적 보이콧 불참, 그러니까 외교적 보이콧을 하지 않는다. 외교적 보이콧을 보이콧하겠다. 예,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네. 이게 국제적인 문제이고 네. 국제 문제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게 발언을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도. 예. 그러니까 외교적 보이콧을 참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되 서두르지 않고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외교적 수사라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한국으로서는 하기도 어렵지만은 굉장히 뭐랄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골라서 말을 쓴 것 같아요. 자, 누구라도 예상하듯이 지금 경제적인 측면은 중국, 안보의 측면은 미국과 깊은 그렇죠.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런 입장 표명,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표현이 이 대중 관계를 고려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종전 선언의 돌파 요구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또 몇 년 전에 우리 저 평창 동계올림픽에 중국에서는 사절단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걸맞게 그렇게 또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미국의 입장과는 좀 이렇게 대치가 되는 그 미국의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런 국가들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좀 몇몇 나라가 있는데요. 네. 중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세계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역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고집이 세요. 예. 푸틴 대통령은 굉장히 고집 센 사람이고 예. 또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탈리아는 뭐 이거는 아예 대놓고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국인데. 그렇죠. 차기 올림픽 개최국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인데요. 그 미국 등 서방의 이번 이제 외교적 보이콧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교적 보이콧 반대와 코로나19 정치와 반대로 화답을 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반대, 코로나19 정치화 반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난 11월 30일에 제8차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제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러한 데 배경이 필요한데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백신 제공 약속 때문입니다. 백신 제공 약속. 예. 미국 등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남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 아예 문을 걸어 잠그면서 이 나라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중국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 선물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래요. 반대로. 그러면서 또 아프리카 금융기관들에게
한 100억 달러의 신용 한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국 아프리카 간의 대외 위안화 센터를 세울 것이고, 자국 기업들, 그 중국의 기업들이 향후 3년 동안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겠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아프리카가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일본은 입장이 조금 우리보다 더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따라갈 듯하다가 입장을 좀 바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두고 언론에서는 좌고우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어떤 일에 결단 내리면부터 주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좌고우면 자체가 어쩌면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전략일 수 있다. 예. 그래요. 일단은 언론에서 해석하는 것은요. 이제 지난 맨 처음 베이징 외교적 올림픽 검토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적절한 시기에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무한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공식적으로 하면 일본 따라가겠구나 라고 이제 관측을 했었는데,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니까 그래도 안 따라가고 계속 줄타기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프랑스나 독일하고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해서 국익관점에서 독재를 판단하겠다. 근데 이 이야기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센카쿠를 중국이 계속 노릴 것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제 면에서는 중국과 굉장히, 또 일본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자체가 어쩌면은 이제 전략적인 모습 아닐까라는 추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평론가님. 예. 이거 이렇게 외교적 보이콧이다, 같이 동참한다, 동참 안 한다, 지금 복잡한데 어떻게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자체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올림픽이라는 것이 이제 올림픽 그냥 경기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행사를 치르면서 그 개최국에 이제 좀 이렇게 부각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것이 그냥 중국의 그 신장 지역에 인권 탄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그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기 위한 겁니다. 미국의 이야기는 스크래치를 내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그걸 노린 것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거의 이렇게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TV 중계도 계속 될 것이고, 이거 똑같기 때문에, 다만 정치적으로 상처를 낼 것이라고는 이제 판단을 한다면은 별로 이렇게 크게 올림픽 자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번에 그렇게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2028년 미국 LA에서 또 2032년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중국이 대가 치르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똑같이 또 사이가 안 좋은 중국으로서 외교적 보이콧을 하게 되면 냉랭한 관계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자체, 경기 자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국제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힘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늘 이렇게 미묘한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예, 감사합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햇살